그 지나간 잘못을 참여하고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 어린 사과를 하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의원 씨가 오셔서 그러한 것을 온 세상이 다시 기억을 하고 또 이제 잘못된 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어서 참 먼 길을 오시는데 고생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고 격려하고 싶고 오셨던 뜻을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저희들이 응원할 것입니다. 같이 손잡고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국내에 입국해서 바로 경찰에 체포가 됐던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이 전 씨와 관련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지수 기자, 전우원 씨 지금 광주 있죠? 맞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빠져나왔는데 곧바로 광주로 향했습니다. 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광주에 도착했다고 하는데 이 현장에서 호텔에 짐을 풀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짧게 그 앞에서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90도로 계속 고개를 숙이면서 늦게 와서 진심으로 죄송하다, 천사 같은 마음으로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5.18 단체 만나서 사과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5.18 단체 오늘 만나요? 아닙니다. 이 3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하루는 휴식을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18 재단 측과는 내일 공식 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5.18 부상자회에서도 이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 보였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셔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모아서 5.18 진상규명과 5.18 의 어떤 그 정신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전우원 씨가 노력해 줬으면 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격하게 환영합니다. 네, 전우원 씨 오늘 광주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나오는 모습도 취재진에게 포착이 됐습니다. 네. 내일 중요한 자리인 만큼 오늘 잘 준비를 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5.18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우원 씨도 전우원 씨지만 이 5.18 단체도 오늘 상당히 좀 분주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이 전우원 씨의 방문 소식에 5.18 기념재단 오늘 오전 내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찾아온 전 씨에게 어떤 입장을 전달할지 또 내일 공식 일정은 어떻게 진행할지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내일 오전 한 10시부터 좀 진행할 그런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유정미 피해자와의 만남을 가진 후에 묘지로 출발해서 한 11시 반 정도 일정에는 묘지 참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전우원 씨가 뭔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또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를 만나러 온 거기 때문에 이제까지 방송으로만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입으로 또 본인의 어떤 생각과 의지를 분명하게 좀 듣고 싶은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부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본인이 아니고 이제 손자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 하고 또 그분이 또 마약 혐의로 또 조사도 받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도 좀 있고 그래요. 또 여전히 43년이 좀 지났지만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에 하나의 또 물꼬가 되고 또 가해자들에 속해 있지만 자기의 어떤 진실을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현중 의원님, 방금 얘기 이제 들어봤는데 그 내용이 좀 걸려요. 어쨌든 전우원 씨의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뭐 마약 투약도 있고 해서 5.18 단체 측에서도 이제 진정성에 관한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나서 사과를 한다. 이 진정성에 관해서 얼마나 호응을 얻을까요? 그러니까요. 뭐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장면을 보면서 권력무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어떤 이 광주 이 5.18 문제로 인해서 본인이 결국 풀지 못하고 갔잖아요. 사과도 하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이 유족들의 한이 남아 있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들도 그렇고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어떤 노재원 씨 아들 노재원 씨라든지 노태우 전 대통령하고 좀 비교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생전에 모든 자신의 어떤 이 추징금이나 이런 걸 다 갚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도 직접 가서 현장에 가서 사과하고
수차례 해서 그런 지금 상황 저희 아니겠습니까?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죠. 그 모습과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제 손자가 이렇게 이제 가는 게 또 이게 어떤 또 돌발한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좀 이게 그냥 순수하게 했으면 괜찮지만 또 마약이라는 것과 어울려서 여러 가지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금도 수사를 받고 있는 측면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과연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게 순수성을 인정받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내용 자체도 이제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전에 유족회 측도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일단 뭐 사과로 온다는 것 자체는 뭐 환영하는 일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도 좀 여러 가지 좀 양면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양진희 변호사, 이 전원 씨 두고서 누리꾼들 반응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전우원 씨의 사진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니까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 씨의 외모에 대해서 품평하는 듯한 글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외모요? 네, 한 커뮤니티에서는 전두환 손자가 너무 잘생겼다라면서 배우를 닮았다라는 이야기도 올라왔고요. 이런 글이 많아지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전 씨의 범죄 행각을 두고 그 외모를 평가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는 또 비판의 글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마약에 지금 혐의를 받고 있고 그리고 얽힌 사건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것보다 이제 외모에 더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많은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참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모델도 아니고 뭐 탤런트 배우도 아니고 외모가 부각된 이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 댓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로 저는 잘생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장동건이나 원빈처럼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죽하면 저렇게 다 이뻐 보이겠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외모도 아닌데 너무 하는 일이 이쁘니까 외모까지 이뻐 보인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긴 것 같은데. 전원 씨가 지금 했던 뭐 여러 가지 폭로라든지 이런 게 좀 이뻐 보인다. 그러니까요. 이제 사과를 하러 오겠다. 뭐 이런 것들이 뭐 그 전두환 씨가는 아무도 안 하던 일을 본인이 했다라는 거 그런 거에 좀 높은 평가를 두면서 이제 약간 한 것 같은데 외모 얘기보다는 좀 더 본질을 좀 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댓글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민진숙 기자. 경찰 조사 받았잖아요, 전원 씨. 이 조사 받은 건 어떻게 됐어요? 네, 일단 마약 수사잖아요. 이 경찰은 전 씨의 소변과 모발을 제출받아서 마약 성분 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전 씨가 본인이 직접 이 간이시약 결과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간이시약 결과를 한 내용은 다 음성이 일단 나왔다라고 합니다. 음성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 정밀 검사 기록은 조금 더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당초 이 구속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 경찰은 도주 우려가 따로 없고 단순 투약자인 점을 감안해서 이 구속영장은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양진희 변호사. 어쨌든 미국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이렇게 복용하는 거를 SNS를 통해서 이제 다 봤잖아요. 그것도 이제 시일이 꽤 전이에요. 시일이 이렇게 시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잡아낼 수가 있나요? 어떤 약물을 투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음성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소변 검사와 그리고 모발 간이 검사를 했을 때 지금 안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한 일주일 내외 정도의 그 약물 투여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동영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실제로 마약류에 해당하는 약물을 복용했고 그것이 국과서에 넘어가서 정밀 검사를 거친다라고 한다면 아주 극소량의 마약도 사실은 검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밀 검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이 마약 단순 복용은 뭐 판매나 거래보다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마약을 투여하게 되면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마약류 관리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제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대마를 복용하는 경우인데요. 어느 경우인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단순하게 투약을 한 경우고요. 지금 전우원 씨가 어디까지 지금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 판매를 했고 판매 목적으로 뭐 제조를 했다라든지 이런 경우까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약도 얼마나 장기간 복용을 했는지 몇 회에 걸쳐서 투약을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상습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처벌 수위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민 기자, 이 마약도 마약이지만 전원 씨가 이제 SNS를 통해서 폭로한 부분, 전두환 씨 일가의 검은 돈,
이른바 검은 돈. 이 부분은 또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어때요? 네, 시민단체 고발이 있긴 했지만요. 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이 비자금 은닉 혐의 공소시효가 7년으로 이미 시효가 끝난 상황이고요. 이 920억 미납 추징금 집행도 이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이 절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검찰은 일단 이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새로운 단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 남은 이 공매대금 환수에 최대한 집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지금 전원 씨 관련해서 유튜브 질문이 들어왔는데 오늘 유튜브 질문 많이 들어오네요. 이거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현정 의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왜 이제 와서 사과를 할까요? 추징 3법이 되면 전두환 씨 일가 돈도 못 받아낸다는데 이런 질문이 왔는데 왜 지금일까요? 시점이? 아마 이제 전우원 씨가 꽤 내적 갈등을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이제 이혼을 하고 새로 또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 과정에서 혼자 아마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모양인데 특히 이제 집안의 할아버지가 사실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또 5.18 관련된 이야기 들으니까 아마 본인이 공부를 하면서 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한 것 같고 특히 이제 물론 뭐 마약에 이제 어중한 측면도 있지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저는 어떤 반성을 해야겠다, 사과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또 이제 가족들이 그동안 생활하는 걸 봤잖아요. 이제 그런 거야 부조리들 이걸 지금 낱낱이 고발한 것이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근거가 된다 그러면 뭐 수사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일단 이 전우원 씨가 내일요 5.18 단체를 만납니다. 어떤 식으로 사과를 할지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